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조금 예민한 질문이기는 한데 과거에 뭐 친환경, 코로나 때 바이오, 얼마 전에 2차 전지, 또 최근에 또 이제 AI, 주식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 또 어떤 섹터, 뭐 새로운 분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섹터들 어떤 게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있고 저희도 지금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게 그거죠. 그리고 저희 대표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이긴 하지만 수익률 개념으로 볼 때는 저희 이노베이션이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저희 판매사 두 군데가 이제 여러 상품을 출시를 했지만 이노베이션이 가장 대표 상품이고, 거기에 핵심이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이루어내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어느 분야이냐, 그래서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정책 수혜를 받는 것 플러스해서 하는 게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의 투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몇 가지를 굉장히 깊게 인덱스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그냥 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포트폴리오 딱 그 5개를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가 보는 향후에 가장 전망이 좋을 거라는 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요게 될 것 같다. 네. 거니까. 저희가 지금 6개 ETF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가져오진 않았지만, 네. 이노베이션에 갖고 있는 첫 번째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은요, 2019년도 향후 5년 동안 사이버 보안의 시장 규모가,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요. 시장 규모가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200조 달러 정도 된다. 5년 있다가 시장 규모가 거의 한 3배 상승하는 걸로 보거든요. 5년 있다가 전 세계 시장 전체가 3배 상승하는 걸로 봐요. 그 규모가 아까 200이라고 했으니까 600빌리언 정도, 600트릴리언 정도 될 거예요. 빌리언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사이버 보안 지금 현재 한 달, 매달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이 이 600트릴리언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네, 그러네요. 네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사이버 보안 하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아까 왜 ESG 얘기도 나왔고 기후환경 더 올라오시면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해서 미국에서 통과시킨 법이 작년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IRA법. 그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그리드라는 게 격자잖아요. 네네.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를 계속 이제 배송을 해주는데 격자로 전기 뭐 이렇게 쭉 그게 기존에는 그 원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일정 양의 전기를 생산했을 때 이거를 일단 얼마나 필요한지 상관없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쓰고 남는 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부합을 가미해서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고, 생산도 그래서 하고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이걸 전 국토에 걸쳐서 새롭게 깔자는 거예요. 저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까지 ESG 기후변화 이슈는 석탄 에너지를 떼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문제였지만, 정말 앞으로 중요한 건 어떤 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생산해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리는 건 없이. 네,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스마트 그리드 테마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는 반도체는 여전히 업종을 리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반도체 그 시각은 조금 다른 것이, 뭐 캐펙스 다시 증가하고 있고, 뭐 업종이 다시 리바운드 하고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제너러티브 AI로 해서 생성형 AI가 이제 막 시장을 흔들렸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 대세는 지속될 건데, 저희가 보는 이 AI는 AI 자체로 AI가 관련된 회사가 주가가 뜰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AI가 접목이 됨으로 해서 미국 또는 어떤 경제의 생산성이라든가, 자, 최근에 미국 생산성이 3분기 연속 계속 폭증하고 있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물가에는 악영향일까요? 호재일까요? 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생산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죠. 네,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생산했던 걸 한 사람이 생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률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AI를 보고 있는데 AI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마트 그래도 연결이 되고 반도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생성형 AI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가 학습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 재밌는 비유를 저희가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미나 자리에 하다 보니까 좀 깊이 하게 되는데 체스가 이 경우의 수가 10에 123승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체스요, 네네. 무한대죠. 무한대죠. 근데 바둑은 10에 300승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반도체 설계가 10에 9,000승인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단견적으로 올해 초반에 전 세계 반도체 대장주가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의 수석 테크니션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생성형 AI가 지금 실제로 접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자기네가 선두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접목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게 과거에 숙련된 AI 그 반도체 설계 전문가 30명이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하는 업무를 지금 테스트 중인데 생성형 AI 하나가 단 하룻밤에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저희가 보는 반도체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는 핸드폰이나 PC 보급될 때 다 반도체잖아요. 그게 보급되면 쭉 성장했다가 리테일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이게 좀 재고가 많다고 하면 또 반도체 이게 되게 시클리컬한 업종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네네. 지금부터의 게임은 AI하고 접목을 해서 자 생각해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진 기술, 하이테크 기술 아무거나 대보세요. 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과거에 끌어왔던 리테일 부문의 수요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는 홀세일 수요예요. 기업들이 먼저 투자를 하거든요. 그 수요가 앞으로 반도체를 아주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끌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터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세계 ETF 중에 반도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단기적인 견해인데 한 1, 2년 향후 한 4, 5년 정도 텀을 보고 투자하는 게 저희는 이제 산업재, 건설 산업재를 보고 있죠. 아까 2021년도 11월 15일 날 통과된 인프라법안, IIJA법, 실행격법으로 통과된 게 아까 언급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반도체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올 초부터 미국에서 제조업 건설 지출이 투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주요 3법의 일환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일각이 최근에 그 이제 정권 선거에 따라서 이 건설 지출 주요 3법에 의한 지출 규모가 좀 들쑥날쑥할 거라는 예상은 있긴 해요. 저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법을 통과시켰는데 기존에 투자를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네. 국가의 어떤 패권 싸움하고 결부돼서 국가의 전망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건설 지출 투자나 이런 것들은 지속은 될 겁니다. 규모는 좀 들쑥날쑥하겠지만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는 건설 산업재라고 보고 요 5가지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향후에 한 3에서 5년 정도의 텀으로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실제 테마를 말씀드렸고 제가 21페이지에 그걸 요약한 게 앞으로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테마를 찍어드리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걸 대신하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할 때는 저희가 써드린 딱 4가지. 혁신. 어떤 회사, 어떤 업종, 어떤 분야, 어떤 나라가 뭔가 혁신을 이뤄냈다.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분야는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보세요. 혁신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혁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입니다. 경제 여러 가지 지표, 바로미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생산성이라고 봐요.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미국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계속될 거고 탄탄할 거라고 자신 있게 부르짖었던 게 그 생산성 지표가 분기마다 발표되거든요. 지금 3분기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경제에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ESG. ESG는 제가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뭐 유수의 운용기관, 뭐 블랙락이라든가, 뭐 제가 근무했던 JP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SHJ라든가 이런 전 세계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큰 투자 기관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ESG를 투자에 직접적으로 접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단, 각 뭐 정부단, 유럽은 이미 앞서가고 있고 이 ESG에 맞춰서 이제 다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뭐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제 초기에는 ESG로 트랜지션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들어갈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수혜 보는 섹터는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 두 번째 좀 관심을 가질 분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 수혜. 예, 미국의 주요 3법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금리는 하향 안정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 하향 안정화 됐을 때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리츠. 리츠 중에서 저희는 모기지 리츠를 추천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가늠을 하실 때 요 네 가지 키워드를 뭐 참고해서 가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